금일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22%까지 올랐었죠. 뭐 종가는 한 10% 정도 상승해서 끝났죠. 요 근래 시장을 보면은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데 돈에 대한 회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한 머리들이 이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선침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을 단 하루에 이런 식으로 뭐 %의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동성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꾸준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리라 생각 못하죠. 히말라야 계속 얘네들이 히말라야를 주입을 시켜줘. 기관과 외국인이나 이 한머니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를 시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김부겸 씨가 당대표에 출마한다. 이낙연 대 김부겸. 사실 싸움은 이낙연 대 김부겸 하면 이낙연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겠죠.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 상황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금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을 지켜보면 미국 290만 줄지를 않죠. 그리고 하루에도 5만 2천 명 정도가 지금도 늘고 있다. 트럼프도 마스크 안 끼고 지지 유세에 다니고 있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넘치는데 마스크 낀 사람은 볼 수 없다.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 금일 CNBC 메인에 보시 지금 현재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지금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죠. 구글, 알파벳. 그게 금일 가장 큰 이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해요. 뭐 독일 닥스라든지 영국 FTSE 전체가 1.5% 이상 거의 2% 수준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나스닥이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1999년 이후 2000년도 IT 버블 이후 지금 현재 시장은 나스닥 시장이 주도를 하다. 이 유동성 장세가 2000년 유동성 장세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은 무한대로 SK 바이오팜이 금일 상한가가 잠시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가고 기관들이 주도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라임 사태, 포링크 P, 옵티머스 펀드 사태 요번에 또 나오고 DLS 사태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을 증권사에서 기관이라든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유동성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 수익률 게임을 계속 진행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겠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램데시비르 생산하는 부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일한 치료제다. 지금 공인된 치료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320만 원이 든다. 폐 투약하는데 엄청나게 비싼 약들이죠. 전 세계에서 이 약품을 사용할지는 몰라요.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시총이 이게 100조가 넘어갔죠. 한 120 그 정도 될 거예요. 금일 0% 오르고 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investing.com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총 시가총액이 960억 불이죠. 한 1000억 불이 120조 정도 되니까 지금 12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이게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 이렇게 오른 부분이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랐죠. 한 30%이 시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한 30% 정도 올랐다. 금일 가장 핫한 종목이 구글 알파벳 주가고요. 1조 달러. 그러니까 1200조 정도의 시총 구글 알파벳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2.3 불고 있고요. 금일 또 반도체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2000포인트 돌파를 SK 하이닉스가 금일은 좀 꾸물꾸물했는데 내일은 어떤 식으로 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은 뭐가 움직입니까? 주가지수, 코스피 주가지수 K200 지수 선물이 움직이고 K200 지수 선물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 과거에는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포진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많죠. 근데 금일 보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한다. 시가총액 최상위주들 셀트리온이라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언택트 산업들 비대면되는 산업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 거기서 올랐던 부분이 시그네텍스, 어보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SNS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텔레칩스라든지 SFA 반도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림텍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진단 시약으로 한번 튀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 만원 지지원 공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물소화 과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하고 원익 IPS, 원익홀딩스 지주사죠.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과거의 대장이었죠.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파트론 같은 경우는 똘추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계속 박박기고 이 유동성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움직였던 LG 디스플레이 엄청나게 하락하다가 가격대로만 보면은 이 가격 3만 원대도 있었고 4만 원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올린 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냥 대규모로 그냥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다. 그다음에 주가가 금일 2.46%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2% 정도, MSCI 한국 2.63% 금일 상승분 반영하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1.45% 정도가 이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위아래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미국 나스닥이 2%가 올랐다가 거기서 퍼센트만 위아래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면 5,000포인트에서는 1%가 넘는 변동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굉장히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성이 막 3%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위아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돼요. 특히 요즘장 같은 경우에 손실이 많이 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변동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가 올랐다라고 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막 형편없는 종목 진짜 5% 10% 빠진 종목들이 허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전 세계 증시 폭등이다, 한국 증시도 2%나 올랐다. 근데 삼성전자가 3% 올라버리면 이건 나머지 종목들은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가는 시장이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관련주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 쪽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IT 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와 그 IT 쪽인데 이 양대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코스닥이 5%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과 이쪽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약바이오와 IT 쪽 그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금일 시장에서의 특징이에요. 금일 시장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부분들 대신에 개별주들이 또 따로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멋대로 움직이는 부분 유동성 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한쪽은 굉장한 소외감. 왜 지수가 2%가 올랐다라고 해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허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플이 주도를 하는 거죠. 30개 종목은 30개 종목의 산술 평균.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높아도 애플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아도 엑소모빌, 쉐보론 텍사코 이러한 다우 30개 종목 중에 두 가지 정유주 이런 거 안 가고 화이자도 못 가죠. 화이자 못 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냥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는 개별주로 SK, 바이오팜 계속 상승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죠. 지금 시총이 16조를 넘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번 주 경제지표, 미국의 경제지표는 오늘 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어요. 지금 예상지수는 5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설마 했는데 57.1이 나왔어요.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상당히 급등을 해가지고 대한항공 국내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 최후의 보루, 기내식 기내면 사업 1조의 판다. 금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가 임대업 새 혜택을 폐지한다. 자, 이거는 서울경제신문이고요. 단독 임대업
세혜택 폐지, 거대 여당 소급 적용을 추진한다. 기존 혜택은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폐지하겠다. 국가에 돈이 없어요. 요즘 0.5%의 금리예요. 0.5%의 금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주식. 이 두 가지예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가 가는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 그렇게 갔던 뭐 30배가 갔던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45,000원짜리가 지금 시총 16조가 넘어가는 지금 상황까지 난리가 나고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예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하고, 임대업 세제 폐지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또 올리고, 왜냐하면 세금을 메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 막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죠. 구마모토, 현 해가지고 중국 쪽도 비가 많이 오고, 이상 기후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퍼지고 있다. 홍콩법 발의도 있고 세상에 악재가 너무 많아요. 주가는 이상하게 막 오르죠. 금리 0.5%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행 들고 미국의 FRB,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2012년도부터 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미국 0.25% 금리, 전 세계 시장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시장은 20년 만에 처음 나오는 시장이고, 갑자기 돈이 미국 주식으로 3조. 그러면 미국 주식 뭡니까?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배당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이다. 그러면 이 23조들 막 지금 돈이 막 미국 주식으로 막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린다, 23조가 몰린다. 결국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똑같아요. 과거에 ELS 사태, 2011년 다음에 DLS, 그 독일 금리 마이너스 갈 때 DLS 사태, 그리고 얼마 전 국제 유가 WTI 원유 선물, 이것도 당연히 이거는 뭐냐면 제로섬 게임. 23조에서 외국인들, 헤지펀드들, 골드만삭스니 뭐 JP 모건이니 모건 스탠리, 시티은행이니 이런 글로벌 헤지펀드들, 자산운용사들 봤을 때 23조 서서히 올라가면 얘네들 다 돈 수익 나. 언제 한번 이거 쇼게임 한번 제대로 걸리면 23조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거 반타작 내고 막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얘네들 입장에서 골드만삭스니 뭐 JP모건이 10조 못 벌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몰린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종말의 끝은 어떻게 되냐? 깡통으로 회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투자하십시오.